안녕하십니까. 와운의 선물옵션 전문가 김광석입니다. 오늘 주식 콘서트 오늘 5강을 진행하는 날이죠. 저희들이 뭐 1강, 2강, 3강, 4강을 진행하면서 뭐 파생의 본질하고는 떨어진 어떤 전반적인 기초적인 뭐 그런 이야기들, 우리 주식시장이나 파생시장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누구나 또 알아야 되는 뭐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5강을 이 시간부터 5강 진행되는 뭐 여기서부터는 파생에 관한 좀 본질적인 이야기들 뭐 그런 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5강 파생 상품의 어떤 정의, 파생 상품이 무엇이 파생 상품인지 이와 관해서 한번 진행되는 시간을 가져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파생 상품의 정의죠. 자, 파생 상품. 우리가 뭐 파생 상품의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만은 과연 파생 상품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죠. 파생 상품이라는 것은 기초자산에 연동돼서 결정되는 상품을 우리는 파생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기초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기초자산의 가격이 있는 상태에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새로운 그 가격의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는 상품을 우리는 파생 상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표시하면 이게 그림에 나와 있듯이 삼성전자 주가가 현재 상승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봐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삼성전자의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연동되는 그걸 우리 파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면서 삼성전자가 주식 선물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주식 선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전에 한번 주식 선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 선물은 바로 삼성전자의 주식에 연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 선물은 파생 상품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파생 상품이라는 것은 원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어떤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에 따라서 뭔가 또 다른 상품, 이와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는 상품을 하나 만드는 것이 그것이 파생 상품이다. 그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파생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물건에 따라서, 어떤 물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파생 상품을 만들 수가 있겠죠.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어떤 물건들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생 상품을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예를 들면 기초자산, 나스닥 100이라는 기초자산이 있습니다. 나스닥 100이라는 어떤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우리가 파생 상품을 만든다 그런다면은 나스닥 100 선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나스닥 100 선물은 파생 상품이 되겠습니다. 원래 그 나스닥 100 선물이 움직이게 되는 기본적인 자산은 뭐냐면 바로 나스닥 100이라는 원래의 현물이 되겠죠. 그래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원유라는 이 원유의 가격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또 다른 파생 상품을 만들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원유 선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유라는 이 가격에 의해서 원유 선물이 움직여 들어가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또 마찬가지로 구리. 자, 구리라는 이 현물 가격에 따라서 구리 선물 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파생 상품을 어떻게 합니까? 그 파생 상품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물건을 어떤 거래소에서 상장을 시킬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가 거래소에서 상장시키는 그런 파생 상품이 있듯이 또 해외, 또 미국 같은 시장에는 또 CME 시장이라는 이런 데서 또 그걸 상장시키게 되겠죠. 그 물건을 어떤 물건을 올리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가 파생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금, 나스닥 100이라든지 이런 쪽은 우리는 상장이 안 돼 있죠. 상장하면 또 상장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물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늘 강의될 내용 중에서, 선물과 오늘 옵션이라는, 어떤, 주제를 갖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라는 것이 오늘 무엇인지, 또 옵션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옵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옵션은 무엇인지
오늘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구별하는 날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파생상품이라는 내용은 좀 아셨죠? 파생상품이라는 것은 원래 기초자산이 있는데 새로 그와 연관해서 만들어진 것이 파생상품이다. 이래 보면 될 것 같고, 그 파생상품의 종류 안에는 선물이라는 큰 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옵션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 두 가지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지 오늘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파생상품의 한 종류인 선물, 그리고 옵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선물과 옵션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우리 오늘 공부해야 될 부분, 선물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미래 시점의 주가나 금리를 현 시점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선물이다. 미래의 것을 현재 거래하는 것을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말을 보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일반 분들이 알고 있는 부동산 청약하는 거 있죠. 주택 청약. 주택 청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주택 청약 같은 건 어떻습니까? 주택 청약 같은 경우 이렇죠. 우리가 2년 뒤에 예를 들면 물건이 나온다. 그럼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 청약을 하죠. 주택 청약을 합니다. 청약을 하시게 되면은 2년 뒤에 날 물건을 어떡합니까? 가격을 뭐 1억짜리 나오면은 1억 원을 가격을 결정해 놓고 오늘 그 가격 1억을 결정하는 거죠. 물론 2년 뒤에 그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면 분양받는 아파트가 있다 보면은 그 아파트 가격이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또 5천만이 될지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 1년, 2년, 1년 뒤에 우리가 받는 물건이라면은 그 시점에 그 아파트 가격은 알지 못하지만 미래에 발생되는 사실이죠.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계약을 맺는 거죠. 내가 이 아파트를 1억 원에 분양 계약을 맺는다 이죠. 물론 그 분양을 받는 그 시점, 우리가 나중에 물건을 다 받는 시점에서 그 가격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즉 미래 시점의 가격을 현재의 가격으로 결정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선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청약, 이렇게 생각하면은, 분양 청약,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부동산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주가나 금리를 현 시점에서 거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그럼 미래에 발생되는 1년 뒤에 삼성전자 주식 가격, 이 앞으로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사면 되겠죠. 올라갈 것 같아. 또 삼성전자 주식 선물이 만약에 나는 떨어질 것 같아. 삼성전자 주가가 빠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다 하면은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되는 어떤 부분을 현재에서 거래를 하고 있지만 미래 가격은 모르는 거죠. 계속 변하겠죠. 모른다 이거죠. 알 수는 없다 이거죠.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계약을 맺는 행태다 이거죠. 물론 그 이후에 계속 그 기간 동안에 가격은 계속 변하겠죠.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것을 현재 거래하는 것을 우리는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물이나 선물이나 별 차이는 없어요. 실제 차이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삼성전자가 앞으로 올라가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향후에 내가 1년 뒤의 가격을 보고 내가 1년 뒤에 올라갈 거로 본다면 1년 뒤의 것을 내가 미리 사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실제로 현물이나 선물에서는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비슷한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살 때는 어떻습니까? 현물을 살 때는 앞으로 주식이 올라갈 것 같아서 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또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만약에 산다 그런다면은 향후에 1년 뒤에 미래 시점에 있는 부분을 내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내가 매수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은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죠. 자, 만약에 우리가 지수 선물이다. 코스피 200이다. 지수 선물을 향후에 올라갈 것 같아. 올라갈 것 같아 이거죠.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면은 지수가 오른쪽으로 쭉, 우리가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지수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매수 계약을 맺게 됩니다. 매수를 하게 되면은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는 어떻습니까? 우측으로 계속 이익이 증가하는 이런 행태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지수가 내가 매수 계약을 맺었는데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손실나는 구조가 되겠죠. 선물은 현물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틀린데 어떻게 틀리자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서로 간에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주식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주식하고는 좀 틀린데 뭐냐면은 계약을 맺기 때문에 서로 내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앞으로 지수가 올라갈 것 같아.
올라갈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수가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이 두 사람은 생각을 틀리게 하고 있는 거죠. 향후의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두 사람이 만나서 내기를 하는 겁니다. 내기를. 그럼 나는 올라가는 쪽으로 난 내기를 걸겠다. 나는 떨어지는 쪽으로 내기를 걸겠다. 그래서 서로 간에 두 사람이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어떤 한 사람은 이익을 볼 것이고 어떤 한 사람은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래 되겠죠. 물론 이 상대방의 계약자를 우리가 직접 찾을 수는 없죠. 그것을 정근거래소에서 대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자 하는 생각, 매도하고자 하는 생각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거의 완전 경쟁 시장처럼 실시간으로 계속 그것이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내기를 하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현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좀 주식을 뭐 사가지고 내 현금하고 뭐 주식을 바꾸는, 그죠? 앞으로 주식 올라갈 것 같으니까 현금을 갖고 있지 않고 주식을 바꾸는 이런 행위라 보면 될 것 같고, 선물은 그게 아니고 서로 간에 내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두 사람 간의 내기에서 나중에 그 결과는 올라가게 되면은 올라가는 쪽으로 내기를 하는 사람이 이기고, 떨어진다고 내기하는 사람은 손실 보게 되겠죠. 서로 간에 내기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구조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앞으로 지수가 올라갈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매수 계약을 맺게 되고, 매수 계약을 맺게 되면은 당연히 상대방은 누군가가 매도 계약이 맺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내가 매수 계약을 맺었다면 상대방이 누가 있는 거죠. 반드시. 어떤 사람은 매도 계약이 되겠죠. 그럼 매수 계약이 된 사람은 지수가 올라가면 난 이익이 나고 지수가 떨어지면 손실나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된다. 45도 각도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지수 선물 매수 계약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는 지수 선물 매도 계약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겁니까? 나는 지수가 앞으로 빠질 것 같아. 지수가 빠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지수가 떨어지면은 오히려 이익이 나게 되고요.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손해가 나게 되는 거죠. 누구하고 계약하는 겁니까? 누구하고? 매수자하고 계약하는 거죠. 그죠? 매수자하고 매도자하고 서로 계약을 맺는 겁니다. 내기를 한다 그랬죠. 내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기를 하는데 뭐 어느 지역에 누가 사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필요 없고, 그거는 정근거래소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게 어떤 내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반드시 선물은 현물하고 틀리게 어떤 수입니까? 상대방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매수 계약을 10개를 맺었다면은 누군가가 매도 계약이 10개가 맺어지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있다는 얘기죠. 내기라고 생각하시면 내기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수 선물은 아주 쉽죠. 어찌 보면 선물은 아주 쉬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식을 했던 그림하고 거의 비슷한 그림이죠. 다만 내기다 보니까 매도로도 쓸 수 있고 매수로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지, 내기를 하다 보니까, 그죠? 나는 아래쪽으로 난 내기하겠어. 나는 올라가는 쪽으로 내기하겠어. 이렇게 서로 간에 내기하는 방법을 매도로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 이야기지. 실제로 그림은 우리가 주식을 하는 매매와 거의 유사한 형태다. 다만 내기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락적으로 내기를 할 수도 있고 상승적으로 내기할 수도 있거나 이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내기를 할 때는 상대방이 반드시 있다. 내가 매수했을 때는 상대방 매도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수선물은 아주 쉽죠.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옵션입니다. 이 옵션이 상당히 복잡하고 이런 부분이죠. 이것을 우리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의 정의부터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미래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사거나 파는 권리다.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삼성전자라는 것이 있다. 삼성전자. 예를 들면 1년 뒤에, 딱 1년 뒤에 되는 시점. 그러면 뭐 올해 말이라고 합시다. 올해 12월 31일 날, 그날 몇 시가 있겠죠. 그날 12시, 이래 봅시다. 그럼 12월 31일 날 12시에 삼성전자를 팽가를 한다, 이겁니다. 그때 삼성전자 주식을 나는 올해 연말에 보면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차피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겠죠. 그때 12월 31일 날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200만 원에, 지금은 삼성전자가 150만 원 하죠. 20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적이 있다 봅시다. 200만 원에. 그렇죠. 지금은 삼성전자 150만 원밖에 안 하지만 연말에 200만 원 할지 300만 원 할지 100만 원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옵션은 뭐냐면은 12월 31일 날 2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권리증을 갖고 그런 게 있다고 치자 이거죠. 200만 원에. 그 200만 원이네. 그럼 20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증이 있다. 라고 있다면은, 만약에 200만 원에 내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증이 있는데, 만약에 연말에 200만 원이 넘어가 버렸을 때는, 만약에 삼성전자 300만 원 됐다고 칩시다. 300만 원. 그러면은, 나는 200만 원에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권리증이 있으니까, 그때 200만 원 사면 되는 거죠. 물론 누구한테 사는 겁니까? 당연히 내가 매수하는 권리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상대방은 있다는 이야기죠. 상대방이 있다고 그랬죠. 파생에서는 있다고 그랬죠. 그 상대방이 내는데 200만 원 팔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200만 원에 그걸 사고 실제로 12월 30일 날 300만 원 갔으니까 나는 200만 원 사서 300만 원짜리를 200만 원 샀으니까 100만 원 싸게 산 거죠. 그 100만 원 차익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30일 날 미래 시점에 내가 어떤 정해진 가격, 예를 들면 2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서로가 내기를 하는 그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을 기준으로 살 수 있는 권리증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콜옵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콜옵션. 그러면 내가 200만 원 살 수 있는 권리증을 했는데 만약에 100만 원밖에 안 되면 어쩝니까? 권리잖아, 권리. 내가 200만 원 사기로 했는데 100만 원밖에 나중에 연말 되면 실제 100만 원 돼버렸어. 삼성은 100만 원밖에 안 됐단 말이야. 어떡하냐 이거지 이걸. 그럴 때는 나는 권리니까 20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니까 내 실험만 안 하는 거지. 권리란 게 뭡니까? 권리란 게. 권리란 게 뭡니까? 권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유리하면 행사하고 불리하면 안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200만 원이 안 되니까 나는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난 200만 원에 사기로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랬다면은 200만 원이 훨씬 삼성전자 더 올라갔을 때 나는 200만 원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맞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0만 원보다 훨씬 떨어지게 되면은 나는 안 사게 되는 것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고 200만 원보다 더 삼성전자 만약 300만, 400만 원 간다면은 나는 200만 원을 주장해가지고 그 차익을 싸게 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미래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사는 권리.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죠. 그 사는 권리를 우리는 콜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파는 권리를 우리는 풋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합시다. 삼성전자를 올해 12월 31일 날, 12월 31일 날 삼성전자를 100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증을 갖고 있다고 봅시다. 100만 원에. 그죠? 만약에 100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증입니다. 그걸 우리 풋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100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증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100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증을 본다 그런다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연말에 얼마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200만 원 될 수도 있고 100만 원 될 수도 있고 50만 원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난 100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증 갖고 있는데 희한하게 삼성전자 진짜 대폭락이 나가지고 50만 원 떨어져 버린 거예요. 50만 원으로. 그리고 나는 100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증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찌 됩니까? 오케이. 난 100만 원에 팔겠어. 누구에게 주장하는 겁니까? 상대방에게. 아까 이 파생은 상대방이 있다 그랬죠? 내가 그것을 갖고 있다면 상대방은 또 다른 어떤 행태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훨씬 삼성전자가 50만 원 하니까 100만 원에 파니까 50만 원 더 비싸게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좋은 거죠. 물론 100만 원이 안 되고 삼성전자 150만 원 그대로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나는 100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인데 150만 원, 지금 삼성전자 150만 원인데 내가 현재 물건보다 더 싸게 팔아야 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럴 때는 뭡니까? 권리니까 주장 안 한다 이거죠. 그때 권리를 주장 안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옵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옵션 매수자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죠. 내가 콜이라는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고, 즉 살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팔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권리를 취득한 대가로 나는 상대방에게 돈을 주고 사는 거죠. 나는 권리를 갖다가 취하면서 아무것도 주는 것 없이 권리를 취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한 현금을 지급하면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옵션 매도자는 권리를 부여할 테니까 현금을 갖다 그만큼 받고, 그래서 옵션 매수자가 있으면 옵션 매도자가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옵션 매수자는 돈을 가지고 권리를 취득했다 그런다면 옵션 매도자는 현금을 받고, 매수자에게 현금을 받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옵션 매도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옵션. 이제 지수를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다. 우리 지금 지수 옵션은 정권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있는 거는 지수 옵션이 상장됐단 말입니다. 코스피 200.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를 살 수 있는 권리가 콜옵션 매수자다. 이러면 되죠. 얼마에 살 수 있는 권리냐? 그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건 지금 공부할 필요 없겠고요. 이거는 콜옵션 매수자는 코스피 200 지수를 살 수 있는 권리지나 아까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권리지가 똑같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풋옵션 매수자는 어떻습니까? 코스피 200 지수를 팔 수 있는 권리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풋옵션 매수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풋옵션 매수자는 지수가 빠지면 빠질수록 나는 더 좋겠죠. 지수가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가 좋겠죠. 지수가 빠질수록.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팔수록 풋옵션자는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비싸게 팔수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풋옵션 매수자는 팔 수 있는 권리증이니까 지수보다도 훨씬 비싸게 파는 것이 좋은 것이고, 콜옵션 매수자는 사는 권리니까 내가 시장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좋은 거죠. 그래서 지수가 많이 폭등할수록 콜옵션 매수자는 좋고, 풋옵션 매수자는 팔 수 있는 권리니까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 좋으니까 주가가 많이 빠질수록 나는 더 좋다. 그 가격은 이미 서로 계약이 되는 거죠. 얼마에 살 것인가, 얼마에 팔 것인가는 이미 서로 매수자와 매도자는 계약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죠. 시장 가격은 변한 거지만.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도록 하죠. 자,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미래 시점에 날짜를 정해야 되겠죠. 그 날짜에 행사가격이란 무슨 말입니까? 매수자와 매도자의 서로 합의했던 가격. 아까 삼성전자 같으면 삼성전자 20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증. 안 그러면 100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증. 이렇게 가격을 딱 정해야 되겠죠. 가격 안 정해놓으면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 시점에 행사 가격으로 서로 약속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콜옵션 매수자다 이거죠. 그러면은 내가 어떤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갔어. 점점 그 차이를 더 싸게 사는 거니까. 그죠? 싸게 사는 거니까 아주 이익이 많이 나는 포지션이 되겠다. 그죠? 물론 손해 나는 거는 내가 권리를 행사만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권리를 행사 안 하니까 손실은 제한되지만 이익은 계속 올라가는, 차이가 많이 날수록 이익이 증가되는 그런 구조가 콜옵션 매수자다. 이래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죠. 자, 콜옵션 매도자. 콜옵션 매도자는 콜옵션 매수자와 반대 입장이죠. 매수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매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 파생은 기본적으로 계약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기거든, 내기이기 때문에 내가 매수를 했다면은 반드시 매도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매수자가 이익이 났다 그런다면은 매도자는 그만큼 손실이 날 것이고, 내가 매수자가 손실이 났다면은 그만큼 매도자가 이익이 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수가 폭등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만큼 손실이 커지는 것이고, 폭등을 안 하게 되면은 내가 그만큼 돈을 우리가 아까 권리를 부여한 대신에 내가 돈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 돈을 받은 것만큼이 내가 이익금이 된다. 이래 볼 수 있겠네요. 콜옵션 매도자는 프리미엄을 받고 상대방의 권리를 주는 거다. 이래 보면 되겠죠. 콜옵션 매도자는 주가가 폭등만 안 하면은 이기게 되겠죠. 콜옵션 매수자는 반드시 폭등해야만이, 지수가 많이 올라가야만이 이익이 나는 구조가 되겠죠. 서로 반대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도록 하죠. 자, 풋옵션 매수자. 풋옵션 매수자는 어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시점에 행사 가격으로, 풋이란 것은 팔 수 있는 권리, 매도할 수 있는 권리다 이거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많이 떨어질수록 나는 이미 내가 팔 수 있는 가격이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즉, 삼성전자 100만 원에 팔도록 결정했는데 삼성전자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자꾸 떨어진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나는 더 비싸게 팔겠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 차이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이 내가 이익이 나는 구조가 된다 이거죠. 풋옵션 매수자는.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행사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가격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고, 지수가 더 많이 빠지게 되면은 내 그만큼 차이만큼 내가 이익이 증가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네요. 그런 구조가 풋옵션 매수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풋옵션 매수자가 있다 그런다면 또 어떻습니까? 반드시 풋옵션 매도자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풋옵션 매도자가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풋옵션 매도자는 풋옵션 매수자에게 돈을 받고 대신에 권리를 내가 부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나는 받고 권리를 부여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 되겠죠. 우리가 옵션 매도자의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옵션 매수자는 반드시 상대방 매도자가 있는 거고요. 매도자가 있으면 반드시 매수자가 있는 겁니다. 둘 관계는 매수자는 내가 권리증을 갖고 가지는 대신에 돈을 지불한다. 이래 보면 되겠고, 매도자는 내가 당신의 권리를 줄 테니까 돈을 주시오. 이렇게 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자, 풋옵션 매도자.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풋옵션 매수자에게는 돈을 받고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 그죠. 역시 풋옵션이 매수자가 어떻습니까? 매수자는 굉장히 떨어지면 이익이 나듯이 매도자는 반대로 매수자가 이익 난 만큼 매도자가 손실나기 때문에 정반대의 그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우리 파생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선물과
옵션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는 날이 됐습니다. 선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우리의 주식하고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비슷한데 다만 내기를 하는데 하락적으로 내기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 옵션은 조금 틀리죠. 성격이 좀 틀리으니까 이 부분들은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한번 녹화 방송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보시면서 이를 하면은 이해가 잘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물과 옵션을 구별하되 선물은 현물과 비슷하지만 옵션은 권리증이다. 권리증. 내가 권리증을 취득하는데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권리증을 어떤 사람은 상대방은 권리증을 내가 주고 돈을 받는 이런 매수자 매도자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강 강의 들은다고 아주 수고 많이 했습니다. 6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